3분기 경제 성장률 0.4%.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경제가 2% 성장을 금년 내에 하게 된다면은 네. 4분기에 정확히 얼마 더 해야 됩니까? 얼마 해야 돼요?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0.97. 97%포인트 예. 퍼센트 성장해야 되죠. 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짧게 얘기해 보세요. 쉽지는 않은데 부총리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자, 이제 그다음에 재정 쪽에서 열심히. 그럼 우리 경제가 경제 연 성장 평균 성장률이 1%대에 머물렀던데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 아까 김성식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있습니까? 이제 금융위기 때 있었어요. 예, 세 번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 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도 드디어 이제 1% 성장 국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나는 묻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 저성장이 지금 추경을 늦게 편성해가지고 늦게 편성한 그것도 정부의 책임입니까? 야당의 책임입니까? 또 두 번째, 위기라고 조장해가지고 소비가 확 위축돼야 그렇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 위기라고 해서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소비를 갖다가 안 할 그런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은 추경 효과가 나타나는 4, 4분기에는 그러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님, 예. 2% 성장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또 것처럼 이렇게 하면 4, 4분기에 2% 성장을 갖다 바라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4, 4분기에 1% 정도 성장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물었습니다. 2% 성장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것도 방어하지 못하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 하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예. 하는 총장님, 경제 예측도 경제 정책의 한 부분 아닙니까? 하는 총리도 잘못 예측했죠? 부총리도 잘못 예측했고 일반 우리 국민들의 희망 고문을 한 셈이에요.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잘못 예측했다기보다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예측을 했고요. 자, 그 그래서 이후에 상황이 만약에 변동되고요. 2% 성장이 안 되면 또 야당 탓 돌리고 전 정부 측 돌리고 또 국제 환경 돌리고 재정 확장 제의를 그만큼 했는데 효과가 정부 기조 부분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국정감사를 하면서요. 총리님, 부총리, 네. 국정감사가 일반 상임위는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 감사해요. 제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저때 그랬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지 말고 격려도 해주시고 잘한 것도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도 해주시오. 당연하죠. 그렇다면 같은 논리를 해서 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옹호만 하고 자랑만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님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부정적인 면도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균형적인 정무 감각 아닙니까? 저희들 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잘하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자식을 갖다가 잘 되라고 훈계한 아버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들면서 말이야. 뭐가 잘못됐냐고 말이야. 아들 잘못되기를 바라느냐고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 얘기하게 되면 전부 다 우리가 위기에 빠지기를 바라느냐, 저성장 바라기를 바라느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부총리님의 이러한 경제 상황 인식과 경제 대응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상황 인식과 똑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IMF 금융위기 이래 10년 이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제발 1%대 성장에 머물지 않기를 갖다 함께 바랍니다. 우리 야당도 협조할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바로 세워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유념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예산 조기 집행 이거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오늘 앞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알고 계실 거예요. 획일적인 경제적인 신속 집행으로 이 도대체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어렵다. 인센티브 주고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이거 보세요. 부실공사, 부실 설계 가능성이 높고 내수 경제를 집행하는 신속 집행의 취지가 맞지 않다. 물론 모든 정부에서 조기 집행을 갖다 독려해 왔습니다만은 이러한 불만들 갖다가 수렴하면서
좀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6월 말까지 집행률이 30% 미만 사업이 수두룩해요. 10% 미만 사업이 무려 23%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1년 만에 먹어야 될 음식을 갖다가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먹으라고 갖다 밀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몸의 건강 상태를 보지도 않고 소화불량이 걸리거나 토해내거나 버리거나 낭비예요. 전부 다 거짓말로 먹었다 하거나. 그런 말이 또 빨리 먹는 사람은 빨리 먹었다고 상 주고 제때 먹지 않는 사람은 못 먹었다고 벌 주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좀 강구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기 집행을 갖다가 독려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뭐 정부가 조기 집행을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또 저렇게 낭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게 하는 것까지 아니, 기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 그런 측면은 저희가 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요. 마지막 되돌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갖다가 몇 차례 얘기하면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행복,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 하고 봤더니요. 우리가 주 52시간제도 도입해가지고 삶 있는 저녁 있는 삶입니까? 했더니 질문에 대해서 저녁 시간 어떻게 변화했더니 59.7% 60% 가까운 사람이 변화가 없다고 대답하고 좋아졌다고 한 사람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조금 좋다 그러지 소득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돼요. 소득이 줄었는데 무슨 저녁이 삶 있는 정이 됩니까?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 3년 전보다 현 정부 들어 경제 생활이 좋아졌냐 행복하냐 했더니 46.1%가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응답도 2배 이상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 경제 비판을 하는 객관적인 국민들이 이 경제 상황 삶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데서 침착하셔가지고 굵고 수용하고 그런 식의 경제 정책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예,